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링컨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우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평소에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스쿨잼 가족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께 나의 고민 상담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고 청소년들에게 질문한 결과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35.2%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해보니 44%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나의 고민에 대해 몰랐으면 해서 고민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뒤이어 부모님이 나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 상담할 고민이 없어서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서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아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게 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철이 빨리 들었는데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어려운 일은 엄마 대신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한쪽 마음에는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의 장애를 몰랐으면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이었어요. 다른 친구의 엄마들은 다 학교에 오셨는데 뒤돌아보니 저희 엄마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날 엄마에게 참관 수업이 있다고 말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 속상했으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친한 친구 몇몇 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마의 장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에겐 한 번도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특별한 손님이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무대에 강의를 하러 나가실 때 계단에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가정 상황을 알고 계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단에 올라가실 때 저는 평소 엄마를 부축하듯 잡아드렸는데 그분이 제게 기대어 편하게 올라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에 그게 배어있던 것이었죠. 뒤돌아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장애 덕분에 저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장애가 감사했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비록 몸은 장애이지만 마음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찾아서 해봐 라고 하셨고 그 뒤로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뭐든지 해봤어. 사실 남들보다 좀 더디지만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남들은 나를 장애인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 세상에는 팔다리 다 정상이지만 마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오히려 어머니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겐 엄마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 그 절뚝거리는 다리로 달리시는 어머니의 마음만 보일 뿐입니다. 엄마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저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이 먼저 살고 있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인디언 추장 가운데 시애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땅을 팔라는 제안을 받고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싶다고 전해왔는데 하늘과 땅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땅을 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공기와 물과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향긋한 꽃, 흐르는 맑은 물, 바위산, 봄과 사슴은 모두 그들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판다면 이 땅의 신성함을 제대로 알아달라. 시애틀 주장은 자신들이 살았던 땅을 사랑하는 마음,
땅을 빼앗기는 안타까움을 연설에 담아 표현했고, 당시 미국 정부 관리들은 그의 연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밴쿠버 아래에 있는 도시를 그의 이름을 따 시애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디언들은 주로 사냥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냥감을 찾고 그것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추장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냥을 못해 굶을 경우를 대비해 양식이 있을 때에도 일부러 굶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삶이 건전하고 활기찼으며 서로를 믿고 위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뒤 인디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 주장의 연설에 감명을 받은 미국 정부에서 땅을 차지하는 대신 인디언들을 위해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들을 고맙게 누리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며 자연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들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멋진 삶을 누리고 싶어졌습니다. 사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할 일이 없이 무료해지자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경제적으로는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디언들과 같진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데에 빠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잃어버리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마음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진 않나요?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엄마, 풍족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기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가정의 달,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왜 해주지 않냐며 원망하기보다 그동안 바빠서 미뤄두었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따뜻함이 흘러들어가길 바랄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